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 더 뉴 레이 EV 모델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좀 간결하고 빠르게 레이 EV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여기 오는데도 너무 막혀가지고 일단 이 안쪽을 돌면서 이 레이 EV가 또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는 도심형 엔트리 전기차죠. 일단 크기나 성격, 가격 모두 딱 엔트리에 걸맞는 이런 특색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더 뉴 레이 EV가 레이의 첫 번째 전기차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현대 블루온 파워트레인을 이식한 전기차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판매보다는 기술 검증에 대한 기술 실증차 목적이 강했죠. 아마 몇 분은 카쉐어링 통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신형 레이 EV는 레이의 두 번째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GMP와 같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배터리일 텐데요. 이 더 뉴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35.2kWh 용량이고요. 보통 이제 64, 80몇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듣다가 30대로 들으니까 상당히 또 신선한데요. 따라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205km 정도입니다. 지금처럼 도심에서는 233km, 그리고 저온에서는 복합 167km 정도에 그치는데요. 자, 어느 정도 충전 환경이 갖춰져 있고 도심 주행을 위주로 한다면 크게 부담은 없겠지만 장거리를 주행하거나 할 때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차량의 컨셉과 성격 자체가 이런 장거리 주행보다는 도심형에 걸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자의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비는 복합 5.1km/kWh인데요. 자, 4km대도 아니고 그래도 5km대를 넘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충전구는 전면에 기아 엠블럼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150kW급 급속 충전 시에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4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7kW급 완속 충전기를 사용 시에는 10%에서 100%까지 약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전비나 충전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좀 무난한 수준이죠. 타이어는 금호 솔루스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175 60R 14인치입니다. 이런 휠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연기관차에 이런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된다면 좀 어색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전기차에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전기차 레이 EV뿐 아니라 레이 자체의 가장 큰 장점이 공간 활용성인데요. 2열 시트는 슬라이딩 도어로 열리고 이 가운데 프레임도 없습니다. 또 앞좌석 문은 거의 90도에 가깝게 열리고요. 이런 시트 자체가 2열뿐 아니라 1열까지 모두 풀 플랫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커다란 짐을 적재하거나 아니면 레저 용도 차박이라든지 차크닉 등에도 상당히 좋고요. 또한 전기차인 만큼 주행하지 않고 정차 시에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히터 등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모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레이 EV 실내에 들어와서 가장 놀란 게 기어 레버가 얼마 전 EV9에서 봤던 이 전자식 변속 컬럼, 그리고 안쪽에 시동 버튼이 있어요. 최근에 전자식 이런 변속 컬럼은 현대 기아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시동 버튼을 이 안쪽에 넣은 거는 그렇게 아직은 많지가 않죠. 그리고 앞쪽에는 10.25인치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자리하고 있고요. 당연히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 가죽은 인조 가죽인데 이 스티어링 휠에는 진짜 가죽이 쓰였고요. 그리고 소재는 엔트리 모델인 만큼 그렇게 부드러운 소재보다는 딱딱한 소재가 많이 쓰였습니다. 편의사양 관련해서는 운전석에는 히팅 시트뿐 아니라 이런 통풍 시트 기능도 있고요. 아쉽게도 조석에는 통풍은 없고 히팅만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2열 열선 시트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경차인 모닝과 캐스퍼 등과 달리 레이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게 정말 경차인가 싶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물론 이런 폭이나 길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 전고 높이 자체가 한 주먹 한 4개? 그리고 이런 공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위쪽에 오버헤드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도
이렇게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고, 이 앞쪽에도 또 이 조석 아래쪽에도 히든 스토리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석 앞쪽도 꽤 큼지막한 크기의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오, 차량 사이즈 대비해서는 이 글로박스 용량도 꽤 큰 편입니다. 심지어 이런 도어 트림 쪽 공간도 나쁘지 않고요. 운전석 쪽에도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네요. 이런 건 레이 전기차만 그런 건 아니고요. 레이 자체의 특색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 EV 최고 출력은 약 87마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대 토크도 약 15 정도 수치를 기록하고요. 최근에 막 400마력, 600마력 이런 고성능 전기차들을 보다가 100마력 아래 15 토크 정도의 수치를 보니까 조금 만만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레이 가솔린보다는 이런 출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수준입니다. 레이 가솔린은 76마력 9.7 토크를 지녔죠. 토크가 10도 넘지 않았어요. 반면 공차 중량은 이 레이 전기차가 당연히 더 무겁습니다. 레이 가솔린이 1040kg인데 반해 레이 전기차는 1295kg으로 약 250kg 정도가 더 무거운 셈인데요. 대략적으로 레이 가솔린의 약 1.25배 정도의 무게를 지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금이나마 더 높아진 출력과 토크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도심 주행에서 이렇게 중속까지는 가속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답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가속 질감 자체가 가솔린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매끈하고 부드럽게 나아가는 느낌이 예상외로 더 만족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고 주로 도심용으로 이 레이 EV를 활용할 것 같은데요. 고속 주행 시에 이런 가속 질감이나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주로 우리가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막히는 구간이나 도심 구간에서의 이런 가속 성능이 꽤 좋습니다. 정말 매끄럽게 나가고 스무스하게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배터리가 아래에 깔려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더 낮아지면서 이렇게 차량의 흔들림도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또 이렇게 정차 시에, 차량 대기 시에는 이렇게 에어컨까지 끄면은 내연기관 모델의 엔진 진동이라든지 소음 없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동과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꽤 줄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엔트리 전기차인 만큼 이런 차량의 전반적인 방음 수준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이런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런 화면은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방식이죠. 자, 그리고 ADAS 관련해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은 없지만 차로 유지 보조나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로 후측방 안전 보조, 하차 안전 보조까지 있고요. 그리고 후방 교차 안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백은 총 6개를 가지고 있고요. 클러스터 테마 선택은 총 3가지 또는 시간 및 날씨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하이빔 보조 기능도 갖추고 있네요. 참고로 키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레이 EV에는 아이페달 모드도 있는데요.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 제동량을 설정하고 가장 왼쪽으로 하면 아이페달이 켜집니다. 지금처럼 아이페달이 켜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속 페달에 발을 떼는 것만으로 거의 완전 제동까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가격은 2,77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트림은 라이트와 에어 2가지고요. 4인승 승용 모델 그리고 2인승 밴, 이렇게 또 2가지로 나눠집니다. 특히 레이 EV는 경영 전기차로 분류가 되죠. 따라서 개별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도 다 면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 사업자 분들도 업무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레이 EV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쉬운 조작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컴팩트한 크기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